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645만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 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좋은 것도 있겠고, 제가 보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올라가서 약간 여유롭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예전 같으면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팔았다가 이제 짧게 팔고 사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1,40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1,400 내려갔다가 1,455만원 딱 되는 순간에, 어제 1,400만원이었고 55만원 됐기 때문에 55만원이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55만원 이럴 때까지는 웬만하면 안 팔겠다. 왜냐면 6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고 샀다 팔았다 해갖고 안전하게 매매하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떤가는 승부를 봐야 되니까, 죽든 살든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55만원 이것만 1,400만원에서 55만원 벌었으니까 55만원만 있으면 그냥 홀딩하자 이랬는데, 그게 1,445 갔다가 1,480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저께 83만원인가 수익 나갔고 1,600대로 이제 넘어갔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이제 1,64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여유롭죠.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원금이 1,500만원이니까 1,500만원을 뺀 나머지 145만원이 수익이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 145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죠. 여유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해갖고는 전 종목이 전부 하한가 가기 전에는 이게 절반 정도가 하한가 가면 모르겠지만 145만원 손실은 잘 안 날 겁니다. 뭐 3차 대전 일어나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웬만해서는 안 판다 이래갖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가진 종목 대체로 우량주기 때문에 시장만 좋으면 올라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장 끝날 때쯤 되면 수익이 점점 불어납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나가 있다가 중반 넘어가면 본전 들어오고 후반으로 가면 쭉 수익 늘어나요. 그러다가 정말 종목이 잘 걸려가지고 급등 종목 나와버리면 한 4, 50만원은 수익이 순식간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법이 약간 바뀐 것 같고, 요건 조금 더 해보고, 뭐 하루 이틀 수익 난 거 가지고 또 자랑하다가 또 한번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더 해보고, 수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면 제가 이제 방송 틈틈이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6만원으로 수익 마감을 했고요. 토탈 금액이 지금 1,645만원입니다. 일단 전업 투자하면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요. 계속 벌겠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 증시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강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소매 판매가 0.3%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0.2% 감소 예상했는데 0.3%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 미국 증시를 눌렀던 하나의 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고 긴축 우려감,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아졌죠. 물건이 잘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많이 좋아졌구나. 미국 경제가 소비가 견조하다. 침체는 없겠다. 이게 호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호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위험성이 있다 해갖고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이 나왔답니다. 예상치가 25만 건인데 26만이니까 실업수당을 10,000건을 더 신청을 했죠. 실업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 실업자가 많으면 금리를 올리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 대충 요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외형상 보이는 미증시 상승의 이유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FOMC 회의에서 점도표에서 원래 0.25포인트를 2번 정도 더 인상할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충격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하더라도 이 연준위원들이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겁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번 정도 인상하고 그 다음 연말쯤 되면 인하할 거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연준을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연준위원들이 아무리 나는 금리를 2번 올리겠다 이렇게 해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무시해버리는, 이런 연준이 인정 못 받는 분위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금리가 시장 이제
여러 가지 그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요. 물가가 잡히니까 연준이 금리 한 번 정도 이상 하고 후반기부터는 그 연말쯤에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유동성이 들어와가지고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뭐 양호하고 국채금리라든가 유가 뭐 모든 게 다 무난합니다. 지표는 이 특별하게만 강하게만 확 튀지 않으면 이건 시장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으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 뭐 설명해봐야 별 거 없죠. 2차전지 뭐 에코프라고 에코프로 BM 뭐 그 대한민국 가장 최선호 종목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올라갔고요. 그다음 그 다른 테마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되냐 못 봤는데 잠깐만요. AI는 그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이수페타시스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 AI에 관한 이수페타시스 빼고는 마땅히 들어갈 만한 게 잘 없을 겁니다. 딥노이드 이런 건 뭐 그렇게 샀는데 제가 봤을 때 신뢰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반도체도 뭐 전체적으로 별로 안 올랐죠.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오늘 괜찮았던 두 축은 제가 보는 시장에 제가 테마주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좀 변칙적으로 테마 종목만 매매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게 테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가 올라가면 2차전지 자체가 테마입니다. 2차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한 어떤 그런 매수세가 몰려서 올라가는 테마군인 거고요. 그 다음 반도체 쪽에 뭐 재료가 있으면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이 반도체주 삼성전자 산다고 해서 테마주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자체도 반도체 관련주도 또한 테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느냐. 그러니까 코스닥의 선생님 책에 보면 매수할 때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 매수할 때라고 생각되면 이 말은 금리라든가 뭐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증시가 올라갈 것 같은 여건이 돼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되면 상승 가능한 종목을 종목군을 매수를 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어쨌거나 어떤 쪽이 가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가는지 반도체가 가는지 이쪽을 보고 거기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축은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었어요. 건설 관련 이게 일단 미국 증시에 캐터필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설 장비들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도 연결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에 21일인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슨 차관인가 누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HD 현대중공업에 방문하고 막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으면서 그럼 항상 그러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젤렌스키 여사도 마찬가지고 젤렌스카 여사도 오면 이제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지원을 해달라, 뭐 적극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액션을 취하죠. 왜냐면 돈은 없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다는 얘기죠. 전쟁표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그런 대단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맡기면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젤렌스카 여사 했을 때는 지뢰 탐지 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배 만드는 데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러고 최근들어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재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00m 정도 전진한답니다. 탱크 몰고 가는데 200m면 한번 써보십시오. 운동장에 교문에 딱 들어가고 운동 쳐다보면 저 안쪽까지가 200m입니다. 하루에 탱크로 밀고 가는 거리가 200m라는 얘기는 못 밀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탱크를 밀고 가면 최소한 1km, 2km는 밀고 가야 그게 전쟁에 이기는 거지. 200m라는 거는 저거 진지 구축해 놨다가 진지에서 약간 앞으로 진지 옮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못 밀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싸울 무기가 없는데 지금
그 푸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하고 한국에서 그 포탄을 가져온 것도 다 소진이 다 돼가고 이제 그것조차도 다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입니다. 정보는 확실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미션 다 들어갔다 이제 그 너가 협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 크림반도하고 연결되는 그 라인의 땅을 먼저 딱 먹어놓고 그다음 저쪽에서 반격 못하면 저쪽에서 휴전하러 들어오면 협상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거 다 우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우리 협상하자 이래버리면 땅을 돌려주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잘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누굴 편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을 거 딱 먹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한 사람이 이제 협상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하자는 얘기는 안 하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나 유럽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특사를 보내가지고 물밑 작업하겠죠. 우리나라가 휴전선 될 때 우리나라하고 안 하죠. 북한, 중국하고 중공군하고 미국하고 유엔 쪽하고 이렇게 해갖고 협상해갖고 휴전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못 꼈다는 얘기죠. 왜냐면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휴전은 될 것 같다. 이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전쟁이 막 핵전쟁 쪽으로 갈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다 팔아야 되겠죠. 그것만 아니라면 종전은 될 것 같다. 이게 전제고. 그래서 이제 종전되려면 어떤 종목이 좋으냐.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돌아서 보면 이 MOU 관련된 뉴스 나온 종목들이 일단 무조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최근에 가장 강했습니다. 이 1,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거의 3,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 정도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DYD는 삼부토건하고 뭐 회사 어쩌고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 빼면 되고, 그 다음 뭐 웰바이오텍이라든가 이 MOU 뭐 관련된 뉴스 나오면 다 이렇게 급등을 한 번씩 했어요. 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보도 마찬가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지금 다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다산네트웍스입니다. 다산네트웍스가 그 전력 설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점상 가고 나서 오늘 또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2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여유 상당히 강하죠. 상한가 2번 치는 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SY입니다. 얘는 상한가 1번 가고 두 번째 상한가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돌렸습니다. 이제 한 두 번째 상한가 정도 나왔을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재건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MOU를 하거나 이 SY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하고 MOU 체결해갖고 거기서 공장을 짓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전만 되면 거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 원자재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만들면은 이건 그냥 뭐 그 우크라이나 전역에 막 갖다 뿌릴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삼부토건은 그 회사가 너무 그 약간 좀 정치적인 이런 것도 얽힌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대장으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찜찜해갖고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빼고 나서 보면 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다가 지금 승부를 걸고 있고,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위에 올라갔을 때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좋게 보는 게 현대해부다임하고 대모는 그 건설 장비죠. 이게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그런 재료가 뜨면 항상 대장으로 먼저 움직였던 게 건설 장비 쪽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현대에버다임하고 데모 이 두 종목은 세트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상당히 좀 억울했던 게 현대에버다임 쪽으로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데모가 어제 올라갔었어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그래서 제가 만약 데모로 갈아타버렸으면 억수로 억울할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부다임이 지금 강하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물량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재건 관련해서 뭔가 하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뭐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대에버다임 그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0만원 늘렸습니다.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데모는 같이 가져가려니까 요건 이제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신용이 현대에버다임은 한 7.8%, 8%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데모는 이게 신용이 11%나 됩니다.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신용 물린 사람들은 올라가면 바로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그다음 밀릴 때 손절해 갖고 또 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대부다임 쪽에 300만원 몰아놨고요. 그다음 그 제가 좋게 보는 게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이거 또 단일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그 강하게 아직까지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 여기서 그냥 길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했는 그 이유를, 왜냐면 저는 줄 것 같고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서 파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생각을 해갖고 매수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제가 왜 샀는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줄 끊는 사람들은 쉽죠. 차트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선에서 샀고, 손절선 여기고, 그다음 이익 실현은 여기고, 여러분 쉬운데,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 재건되려면, 이 도안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전쟁 나기 전에 영업소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영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안지니어링이 뭐 태양광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철도를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석구에서 세계 철도 무슨 뭘 해갖고 오늘도 뉴스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러시아 철도 장관하고 우크라이나 철도 장관하고 폴란드 철도 장관하고 다 지금 와가 있습니다. 와 있으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또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오겠죠. 뭐 그쪽에 유라시아 쪽에 철도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면 철도 관련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도 보면 철도 관련주들이 막 들썩거렸어요. 대체로 보면 좀 두서가 없는데 오늘 올라가보면은 이거 대하TI 같은 종목 올라가죠. 이 철도 관련주거든요. 대하TI하고 그 다음에 부산산업하고 KTX 밑에 침목, 콘크리트 침목입니다. 이거는 그 철도 개찰구에 그 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게 갖고 이거 남북 경협조 할 때 철도 관련 그 철도 관련 3종 세트입니다. 대하TI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했던 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가 강하게 올라가는 얘기는 철도 관련 장관 회의하면서 전쟁 끝나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철도 뭐 이런 거를 개발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움직였고 개인적으로 철도가 건설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철도를 깔려면 거기다 저걸 해야 됩니다. 사전 답사해가지고 철도 이게 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 회사 중에 그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세 개일 겁니다. 아마 유신하고 도아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하고 이렇게 세 개일 겁니다. 이거 왜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세 개가 왜 언급되냐면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했죠. 백두산까지 KTX를 까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급등했던 게 뭐였냐면 그 철도 관련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하TI부터 해갖고 부산산업하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실사로 들어가는데 누가 갔느냐면 유신의 상무라는가 그분이 따라갔어요. 실제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이 기차 타고 북한 전역에 있는 철도를 다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고 거기에 이제 이걸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걸 이제 하러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관계자하고 철도 관계자 한 명이 따라갔는데 그게 누가 갔냐면은 유신이 따라갔어요. 그 제가 좀 놀랬던 게 도아엔지니어링이 가장 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가 안 가고 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이 그 당시 때 뭐 정부하고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신, 도아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이 세 개는 그때 남북 철도할 때 이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면서 그 철도 쪽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도아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싶어서 얘를 그 3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줄였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유신도 또 맨 철도니까 요것도 200만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유신 잡고 나면 또 한미글로벌 또 혼자 가만 놔놓으면 좀 섭섭하지 싶어서 요거 100만원 해가지고 요렇게 잡았습니다. 도아엔지니어링 200, 유신 200, 한미글로벌 요건 이제 네옴시티 요런 쪽에 뉴스 나와 올라가는데 뉴스 안 나오면 꽝이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오늘 계속 눌렀는데요. 그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이건 SY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누르는 거 무시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 오늘 왜 눌렀느냐고 생각하느냐면 외국인 매매 보시면요. 12만 주 팔았죠. 외국인이 매도하면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확 털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100만 주 털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갖고 외국인이 한꺼번에 100만 주 털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는 사람들은 외국인 매도 나오면 놀래갖고 같이 따라서 팝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고요. 근데 SY가 자꾸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꼬리 달고 들어올렸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SY가 올라가면 갈 것 같아서 요거 200만원 뭐 대충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대부분 됐나요? 그리고 오늘 그 운 좋았던 거 성광변도요. 이거 아침에 잡았는데 이걸 얼마에 잡았냐면 14,210원에 잡았거든요. 정말 이건 소발이 잡은 겁니다. 이것도 오늘 그 실수해가지고 14,210원 그러니까 여기 줄 거 놓고 요 선만 안 깨지면 산다 이러고 딱 보고 있다가 14,210원에다가 100만원치 살려고 100만원치가 70주인데요. 그때 계산기 두드렸는데 뭘 잘못 두드렸는지 이걸 그 238주인가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300만원치가 사져버린 겁니다. 선거밴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밀리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나서 이제 딱 지켜봤는데 다행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잽싸게 줄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86만 원 남겨놨습니다. 원래는 100만 원만 살려고 그랬는데 주문을 300만 원 넣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했으니까 이제 요것도 보시면 그림이 상당히 괜찮죠. 꼬리 없이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요건 쉽게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테마 중에 현재 가장 강해 보이는 종목, 그리고 케이프는 좋긴 한데 이 NG 실린더의 그 링 이건데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고 이날 급등했는데 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누르다가 이 세력이 딱 붙어 있다가 타이밍 노리고 확 땡겨 올린 것 같아요. 땡겨 올렸는데 문제는 땡겨 올리다가 팔아먹고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세력 마음이니까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고 그냥 성광밴드 쪽으로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종목 잡은 게 있는데 삼성엠텍을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그 배의 엔진 옆에 이렇게 단조로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어떤 이런 주물 단조품 만드는 회사고요. 풍력에 거기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기에 이 기어박스 만드는 뭐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진 나면은 내진 설계할 때 하고 뭐 대충 여러 가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풍력으로도 한번 움직인 적이 있고, 이 종목 보시면 여기서 뭐 급등이나 하는 그 종목이 많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제가 봤을 때 조선 엔진 쪽 그 엔진실의 거기고, 그 다음 풍력 쪽에 뭐 단조 좀 만드는 것 같고, 내진 설계 이거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은 이유는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조선 지금 업황이 살아났다 하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살아나면 뭡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바닥권이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제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갭으로 뜹니다. 지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진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 상한가 날아가는 거고요. 안 심각하면 갭 떴다가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왠지 지진 쪽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신안 앞바다 쪽에 3.1 지진 났거든요, 어제.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선업황이 살아나니까 해가지고 요 100만 원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삼명 D다 7개, 8개, 9종목. 동원수산은 팔아버렸습니다. KSP는 팔고 성광밴드로 갈아탔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고요. 그 다음 소금 관련주요. 인상가가 오늘 이거 올라갔을 때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워낙 순식간에 그냥 휙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 갖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안 팔고 싶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근데 밀려가지고 14%로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는데 이거 물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 정도 선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가 잡은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인상가가 3,000원에 잡았죠.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갖고 이익 실현도 좀 많이 했고 하니까 어제 200만 원을 제가 3,670원 내기 200만 원 팔았는데 이것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익 실현이었습니다. 벌었던 게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익 실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은 그냥 남겨놓자 이런 생각으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금 관련한 대장은 인상가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대주주 매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대주주 매도 나오면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력이 여기서 오늘처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쭉 정리해가지고 털어먹고 빠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쭉 올릴 때 위에다 주문 넣어놓고 쫙 당겨 올리면 추격 매수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털어먹고 빠지는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거 눌릴 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끌어가지고 이 대주주 매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좀 희석된 다음에, 그러니까 물갈이가 좀 되고 나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 다 털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게 갖고 물갈이가 싹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척하고 대주주 무시하고 그냥 땡겨 올리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재료가 좋다면. 그럼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팔아먹은 게 대충 한 3,800원 정도 팔아먹었다면 이거 6,000원, 7,000원을 막 땡겨 올리버리는 겁니다. 올려버리면 이제 대주주가 좀 벙 뜨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가 7월 중순이니까요. 그 전에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손바뀜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100만 원은 그냥 남겨놨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뭐 감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손실 나면
오늘 14% 손실 났는데 다른 거에서 수익 생겨갖고 커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그냥 남겨놨다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소금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보라티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인상가가 대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보라티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인데, 신규로 또 하나 뜬 게 있죠. 샘표. 이것도 저 호주에 무슨 소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종목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그 식품 관련주, 그 사료 관련주들 급등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 생겼을 때 이럴 때 주로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여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못 들어가는 종목이라서 이건 빼고, 그냥 그 이제까지로 봤을 때 인상가가 대장인데 대주주 매도하고 그 다음 전환사치 물량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으로서 꺾였고요. 빼고 나면은 보라티알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유럽 쪽에 있는 소금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 오염수 방류되고 나서도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횡보하든지 타이밍을 봐서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금 관련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인상가하고 보라티알 이 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인상가는 그 이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그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제 밑에서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먹은 게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늘 신규로 들어왔다면 이거 한 14% 밀리면 손실이 크죠. 그래서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게 보라티알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샘표식품은 이제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소금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원수산은 아침에 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요. 이거 참치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고, 오르비텍은 그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죠. 그래서 이건 그냥 심리적인 걸 겁니다. 소금 염전 쪽에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는데, 이건 뭐 그냥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 실체가 없어서 안 들어가고요. 피코그램은 세시움 관련한 필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세시움이 문제가 아니고 삼중수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충 요런 정도 일 것 같고, 이건 그 크게 봤을 때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후쿠시마 관련주들이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돼가지고 재건 회의가 21일인가 그러시는데, 회의할 때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든 이 종목을 다 팔아야 되겠죠. 재료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비중을 확 줄이고 그때쯤 소금 관련주 후쿠시마 쪽의 종목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차전지나 이런 종목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들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하는 그 부분은 어떤 그 기술적인 테크닉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시장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제가 설명할 때 왜 이거 미국 증시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예측이 먼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상황이 생기면 우량주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잡아야 되고, 만약 내려가는 조짐이 보이면 다 팔고 인버스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쭉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지만 항상 맞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이런 사유에서 이런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거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팔았다. 그래서 사고 팔 때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들려드리는 거고, 이 생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들으시는 분이 그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에 비춰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줄 꺼놓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과거에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집에서, 뭡니까, 그, 살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장 갔는데 뭔가가 되게 막 그, 히트를 한다. 그럼 그 관련주 산다.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매매가 옛날에 성행했는데, 지금은 그런 매매는 다 사라져버리고,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갖고 항상 그 하는 이야기가, 줄 꺼놓고 그냥 계속 허구한 날 이제 줄만 꺼놓고,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이거 이탈하면 팔고, 여기서 이익 실하고 이래버리니까,
생각이 이 종목이 심지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SY 그러면 SY 뭐 연예인 나오나 이러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 줄만 꺼놓고 나중에 이제 물리고 나면 찾아보죠. 이거 SY 판넬이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